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4일 오늘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능날이기도 했었고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7돌 문화행사날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직접 가셨죠?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150만원 선고가 된 날이기도 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영장 실질 심사기도 하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표결까지 있었습니다. 수많은 뉴스들이 오늘 있었지만 우리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한똥똥을 성명불상자로 고발한 오상종 단장을 모시고 단독으로 고발인 조사에 대한 내용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자리는 법률 조언을 해주고 계신 정준길 변호사님도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한똥똥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한똥똥이라고 안 하면요. 세상에 국민의힘에서요. 윤 비방글 유튜브 내일까지 시정 안 하면 고발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이름을 말을 못하고 한똥똥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똥똥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준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상종 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단장님 좀 되게 유명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유명해지셨는데, 자, 일단 제가 내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전날 당원 중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 있고, 한동훈 대표와 생년이 같은 1973년생 한동훈이 쓴 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1973년생 한동훈은 절대 안 썼다고 하는 것이 거의 속보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 대표는 공인이고 대표니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가족의 경우는 확인할 수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아시아투데이 아투TV 단독 기사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 윤 부부 비방글 시민단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접수라고 아시아투데이와 아투TV 유여의 적반하장에서 단독 했는데요. 바로 이 기사에 나오는 당사자 본인이 오상종 단장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여주세요. 경찰 국힘 당원 게시판 윤 부부 비방글 의혹 수사 고발인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사자이십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이요? 네. 제가 어제 네. 이 조사를 받고 나서 또 연달아 또 다른 일을 보느라고 네. 이 관련된 글을 잘 못 봤는데 누가 이 제목만 쫙 뽑아가지고 네,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여러 언론 매체에서 아침부터 이제 뭐 고발장을 보내달라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일이었나라고 세상 그러니까 소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과 같은 그런 언론들의 행태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오상종 발음이 힘들어요. 제가 발음이 정확한데도 오상종 오단장이라고 하세요. 그냥 오단장으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 오단장도 힘드네요. 우리 오단장님은요 이때까지 공익 신고를 정말 많이 하셨고 공익 고발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김장 배추를 뜯고 와서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잠도 하나도 자지 않고 아침에 바로 가서 접수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접수를 한 지 몇 시간, 다시 1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고발장 제출 일시.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김장 배추 기부를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인지는 지난 주 중에 알고 있었으나 주말에 이제 배추 수확을 하러 갔다가 밤에 그래서 거기서 이게 뭔데? 라고 시작이 된 거였어요. 너무나 가볍게. 근데 그쵸? 다들 말만 하고 여기 대해서 어떤 이걸 해결하려는 의지가 저는 제가 봤을 때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봤었고 그래서 사실 그 다음날 월요일날 민노총과 같은 이런 범죄 집단을 고발하는 게 우선이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간단한데 하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민노총과 같이 이 사건을 고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발을 한 이후에 그냥 저는 뭐 의뢰 한 일주일, 2주 정도 있다가 연락이 오니까 근데 그날 저녁 8시 20분에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잠시 설명 한번 드리고 자세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태라고도 하고 단계 사태라고도 하고 단계 게이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똥똥 사태라고도 하고 있는 이 사태에서 오 단장이 바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었는데 그 고발장을 접수했던 오 단장은 이미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아투TV의 유여의 적반하장에서 지금 단독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단답식으로 좀 짧게 제가 묻는 말에 길게 말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려고요. 네. 예. 자, 고발장 제출 일시는 언제입니까? 네, 11월 11일 오전 10시입니다. 네,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그걸 몰랐었어요. 11시에 하지. 네. 아, 죄송합니다. 그걸 몰랐었어요. 11시 11분. 11시 11분에 들어갔으면 아, 죄송합니다. 네, 우리 오 단장은 2024년 11월 11일 오전 10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어디에 고발장을 제출하셨습니까? 네, 서울경찰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네,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하셨겠네요. 네네. 자, 죄명은 여기서 지금 죄명은 이재명이 아니라 거기서 성명불상자 왜 웃어요? 성명불상자 한땡땡이라고 썼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죄명은요? 네. 죄명은 한동훈 당 대표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 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네. 이 두 가지로 고발을 했습니다. 죄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랑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한동훈 대표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렇네요. 근데 네. 어떤 걸 명예훼손했나요? 아,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네. 그러니까 찌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제가 배운 집집 자식이라서 제가 이재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이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내정되었다, 뭐 야합을 했다, 그다음에 거기서 머리를 숙였다, 항복했다 등 여러 제가 아까 왜 여쭤봤냐면 명예훼손 안 되는데도 억지로 할 때가 있거든요. 아, 제가 근데 무고를 지금 당합니다. 들어보니까 되네요. 뒤에서 자세하게 그 부분 네네. 다루고요. 자, 고발인 조사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네, 고발한 이틀 후인 어제 오후 1시에 받았습니다. 수요일 1시. 네? 이게 가능해요? 제가 이런 적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청남동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고발인 조사를 사건이 뭐죠? 고발인 조사는 받으러 오라고 연락은 빨리 받았으나 네. 이렇게 신속하게 조사받은 거는 처음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보통? 아주 이례적인 거죠. 네. 아니, 보통은요,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했을 때 한 달 있다가도 하고 두 달 있다가도 해요. 근데 몇 시간 만에 연락 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연락은 제가 그렇게 해서 몇 차례 받았는데 네. 이렇게 신속하게 조사를 받은 거는 처음입니다. 지금 우리 오 단장님 말씀이 네. 그러니까는 그날 11일 날 10시에 네. 접수를 한 다음에 그날 저녁 8시에 연락이 왔다. 이런 경우들은 자주 있는데 자주가 아니고 그것도 손에 꼽아요. 그것도 손에 꼽는데 네. 그런데 하면서 불과 하루 반 지난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와서 조사받으라 이런 사례는 없었다. 네. 그런 얘기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조사 시간은 보통 이번에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네, 처음에는 제가 2시간 수사관님도 네. 한 2시간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갑자기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났었습니다. 2배 정도. 그래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네, 화장실 가고 이런 시간 다 없었습니다. 포함한 거 아니에요? 화장실도 안 가고 앉아서 조사를 네. 받았어요? 아니, 근데 본인이 피해자도 아닌데 정말 국민의 힘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좀 심도 있는 수사 과정이 있으면 전 되게 흥이 납니다. 왜냐하면 네. 제 사건에 대해서 네. 수사관이 그만큼 심도 있게 공부가 돼 있었다는 거고 배경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하나의 사안도 이렇게 모르고 각도로 다 달리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화장실 갈 생각도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전 좋습니다. 조사 분위기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조사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장난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사안을 가볍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저라는 존재를 알고 있고요. 오 단장을 알고. 네네.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익고발을 많이 하는 거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담당 수사관이 및 수사관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공부가 잘 돼 있었고 사전 조사가 돼 있었어요. 네. 예, 사전 조사가 돼 있었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같은 이 물 잔을 놓고도 네. 우리가 이게 정면을 바라보실 것이냐 측면을 바라볼 것이냐처럼 네. 여러 되게 다각도로 질문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좀 집중을 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경찰이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던가요? 가장 큰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네. 명예훼손이었고 그 다음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스토킹 혐의였고요. 순서가 네. 그렇게 지나가고 저도 네. 그렇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당대표가 마치 글을 쓴 것처럼 오인하게끔 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대한민국 대통령 사이의 당정을 분열시킬 의도로 했을 부분이 상당하므로 지금 수사관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설마 한동훈 당대표가 이런 좀 저질스럽고 그쵸. 이런 악의적인 글을 썼을까? 네.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좀 사안이 중대하다. 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게 막 질문에서 느껴져요. 질문에서 네. 이렇게 조사를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네. 많이 받아보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그 체감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그걸 뭔가 말할 게 있으면 우리 TV를 위해서 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제가 좀 말씀을 줄 수는 있으나 네. 이렇게 디테일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담당 수사관은 조사를 이제 끝냈어요. 네. 그러나 팀장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네. 다시 수사를 좀 깊게 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사건을 네. 처리를 하면은 담당 수사관이 있고 네.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하고 나면은 네. 그냥 이제 내용을 팀장이 한 번 정도 보고 나서 바로 정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팀장이 내려와서 수사관이 한 수사에 보완할 만한 부분들까지 다시 조사를 더 추가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죠? 자,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매번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네. 그렇게 이제 팀장님이 직접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팀장님과도 상당히 긴 시간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수사관한테 조사받은 시간과 팀장한테 조사받은 시간이 별 차이가 없을 정도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좀 많은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에서 다 풀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진짜 이게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데요. 조사상에서 있었던 내용을 정말 많이 전달하고 싶지만 전달 못한다는 거. 그게 좀 얘기해 주셔야죠. 아니, 그래도 제가 아까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 다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사항인 것도 있지만, 저도 그래도 법학자고, 정 변호사님도 검사 출신의 변호사신데, 저희가 이때까지 보던 것과 다르게 이 사안이 너무 아주 진지하게,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곧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오 단장님, 경찰은 한동훈이 8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것 같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동훈이 8명이다, 10명이다, 100명이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이 사안에서. 과연 그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이 몇 명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까지 갈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네. 당원이 8명이고, 이렇게 이제 얼버무렸는데, 제가 이 부분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간단하게 8명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그쵸. 이건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거 보면 또 저도 수사관들을 이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과 어떻게 됐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요. 근데 나중에라도 그 정도는 알려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몇 명이다, 한 몇 명쯤 된다. 8명은
아니다, 8명 맞다, 요 정도는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뭐 기록에 다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숫자보다는 거기서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틀리면 그 국민의힘 측에서 의도적으로 가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수사기관에 더 책 잡히는 그런 행동을 이 되겠죠. 네. 멋진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파 국민들은 유여해보다 오상종 단장을 오래전부터 응원하고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에 보람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바닥에 이렇게 빛나는 대머리가 몇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뭐 이정자님께 제가 그냥 좀 한 말씀 드리면, 아니 그냥 우리 오상종 단장을 칭찬해 주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뭐 굳이 유채구랑 이렇게 비교를. 아니, 저는 근데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면, 우리가 이게 힘든 곳에서 추운 아스팔트, 저도 아스팔트에 있어 봤거든요.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들고 힘들게 이렇게 일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외치고 내가 아스팔트 위를 걷고 그리고 내가 힘들게 거리를 지키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또 이런 날이 우리 오단장에게도 오고 또 오단장이 어떻게 보면 아무도 하지 않고 있을 때 했던 그 하나의 깃발이 지금 전국에서 다들 여기저기서 다들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단장이 거리에서 그리고 추운 날 더운 날 또 지금도 또 틀고 있더라고요. 우리 오단장 자료 화면 하나만 보여주세요. 어젠가요? 제가 지금 아까 드렸어요. 법원 앞에서 자료 화면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걸 보고 이거 보세요. 와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법원과 검찰청 사이에 저렇게 자리를 잡고 밥이면 밥 점심도 안 먹어요. 저분이. 왜 점심 안 먹냐고 했더니 집회해야 돼서 집회하는 사람은 점심을 먹으면 안 돼요.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전 정말로 박수를 제가 손과 발로 다 박수를 쳐주고 싶은 오단장인데요. 좀 쳐주면 안 되나요? 네? 좀 쳐주면 안 되나요? 지금 치세요 박수요. 네, 너무너무 고생하고 계신데 자, 우리 오단장 보실 때 경찰이 당원 게시판 자료를 적극적으로 더 확보해서 진실 규명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래서, 압수수색도? 너무 훅 들어왔나요? 그걸 제가 예단한다는 건 사실 건방진 얘기인데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저녁에 그 기사를 봤을 때 당부 감사를 거부했다. 네. 이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만 봤어요. 내용을 네, 안 네, 봤는데. 네, 네. 그런데 진짜 본인들 스스로가 해결할 의지가 없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왜 그런 악수를 두고 있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 이어져서요. 주진우 의원이 유튜브를 고발하겠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네. 저는 지금 주진우 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되게 감정을 좋게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주진우 의원은 반드시 그 유튜브를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여기 와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걱정에 대해서 이 문제로 공론화했던 유튜버들이 눈에 거슬려서 고발을 할 것 같으면 다 하십시오. 내일 당장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게 고발을 한다 그러면 저는 최전선에서 그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논란이 지금 한동안 제가 다른 유튜브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다들 저와 같았을 겁니다. 왜냐면 설마 한동훈 당대표가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상황이 실명이라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이게 사실이 이만저만 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당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것을 자꾸 그 겁박 박원순이나 자주 썼던 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하겠다는 건지 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튜버들하는 분들이 대부분 걱정에 대해서 했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당에서 나서주면 당연히 끝날 일을 이렇게 지금 약 10일 동안 질질 끄는 것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어제 저희가 방송 준비를 어제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투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 좋은 방송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제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PD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실명을 쓰면 안 될 것 같다. 지금 갑자기 다 고발한다고 한다. 근데 저희가 그래요. 탄핵을 거치면서 우리 오단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아스팔트라는 곳이요. 얼마나 전쟁터잖아요. 사실은요. 좌파들과도 많이 싸웠고 그랬기 때문에 뭐 고소 고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동지, 우리랑 같은 한 팀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한테 총구를 겨눈다고? 이게 뭐야? 저도 어제 그랬어요. 뭐야, 나도 그러면은 한땡땡이라고 안 부르면은 나도 지금 대상이야? 그럼 한동훈이라고 부르지. 한동훈이라고 안 부르고 뭐 어떻게 불러? 제가 어제 사실은 그랬었어요. 아니, 한동훈이 자기 혼자 한동훈이야. 8한동훈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8한동훈이 있다는데 8한동훈을 다 같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고 제가 어제 열이 확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 PD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쳐주라고. 한땡땡이라고 해주라고. 그 대신에 한똥똥이라고 난 부르겠다고 했었어요. 왜? 이게 PD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름은 그렇게 해주지만 저도 사실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뭐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8명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가 장난을 쳤다면 잡아야 되지 않아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또 만약에 해킹됐으면 잡아야 되지 않아요? 간첩이면 잡아야죠. 네.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리고 자기 명의가 도용돼서 이런 글이 써지고 있다면 잡아야죠. 그쵸? 네, 맞습니다. 저는 어제 아까 근데 우리 오단장이 그랬습니다. 내가 일선에 서겠다고. 근데 저도 해요. 근데 우리 장해찬 최고는 나부터 고소해라 또 이랬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보수 우파들은 어떻게 보면요.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뒤로 가고 뒤로 빠지고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요. 앞에 나서가지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얘기도 해야죠. 고소당하신 분 있으면 정준길 변호사를 찾아오십시오. 왜 그러세요? 우리에게는 정준길 변호사님이 있어서 그렇죠. 겁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한다고 하는 말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 아니고 뭘 다 고발한다는 거지. 그쵸, 오단장?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짓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고 네. 저도 제가 이걸 인지를 제대로 한 게 된 게 주말이었어요. 네. 주말에 가볍게 물어봤더니 그리고 이거 보세요 하고 쭉쭉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해서 정말 가볍게 고발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힘 측에서 이것을 의혹을 갖다가 더 부풀리고 있고 숨기고 있다는 게 계속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숨기려고 하지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 우리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검사 같은 경우는 더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과 함께 했던 우리 맏형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그 당대표가 그런 입에 담지 못할 행위를 했을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동훈 당대표의 명예회복을 위했고 당정 간의 관계 오해를 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명백백백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당에서는 오히려 고발을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그 유튜버들 다 우리 당으로 와. 해가지고 사실은 이래 하고 하니 이런 오해를 다시 정정 보도를 해주세요 하는 것이 오히려 이쪽 진영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아니 괜찮아요. 아니 제가 너무 듣기에 감동돼서 지금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단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때 탄핵 무효 외치고 탄핵 때 외쳤던 그 마음이 나라를 생각하고 또 이게 대한민국이 좌경화되는 걸 막기 위한 마음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오단장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도 결국 그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좀 이렇게 격을 높여주시는데 저는 쟤들 잘 되는 꼴 못 보겠어요. 이 좌익애들. 예, 못 보겠어요. 그래서 네. 그 애들을 어떻게든 전진함에 있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일 크고요. 근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했던 문제였고 그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했던 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고자 하는 이 대한민국이었고 지금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누군가가 탄핵을 시도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그 다음에 김영철 등 그때 있었던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서운함은 내가 내려놓고 나는 앞장에 서서 다시 탄핵을 못하도록 내가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월요일 날 제가 민노총 등 그 다음에 그 인천 장학사 등 이런 애들 대한민국 전복과 관련돼서 연루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제가 싸워야 되는 입장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서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10일 동안 이루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지금 이건 내부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과하면 되고, 그쵸? 근데 우리 오 단장께서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고 싶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지금 먼저 국민의힘은 내일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소상히 그냥 해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했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짓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경찰의 강제 수사를 당한다면 이거는 5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정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어떤 세력의 농간일 수도 있으므로 여기서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유일인 방통통신위원장의 민원 네. 사주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IP를 가지고 우리가 오상종 주민번호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으나 오상종이가 누구의 형이고 누구의 사위고 이런 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사찰을 했을지 그건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도 어떻게 완벽하게 홈페이지 관리를 했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왜 여기서 쉬쉬하고 있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집권 여당이므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야 이거 좀 빨리 좀 밝혀줘 해도 못할 망정에 왜 여기서 걱정돼서 말하고 있는 유튜버 대표들이나 이분들의 입에 잘못세를 채우고 하려냐는 거죠. 그쵸.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지금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문자와 이런 걸 그쵸. 받아요 지금. 오 단장이 어떻게 한동훈 대표를 고발했어? 그러면 고발 내용이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나한테 연락을 달라 이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오 단장이 30분에 또 나가야 돼요. 오늘 또 바빠요. 벌써 30분 됐어요. 아까 30분 동안 할 얘기가 뭐가 있냐고 그랬죠? 지금 30분이에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오 단장을 극우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까. 아니, 제가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고자 노력을 해왔고 어디 가서도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는 국힘민의 정광재라는 사람이 저를 극우 성향인 분이 고발했다. 이렇게 SBS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요? 네. 극우 성향? 개인 페이스북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설마라고 얘기를 했더니 방송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모습을 봤더니 제가 참 이런 사람들과 이 어떤 그 나가는 방향을 같이 한다는 게 맞을까? 그래서 내일 제가 이제 그 대진년 애들 고발을 하러 서울경찰청에 가거든요. 함께 모욕죄로 제일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네네. 고소한다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준비가 또 돼요? 네, 오늘 제가 고발장 3개를 작성하는데 하나 더 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고소장이네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오상종 단장과 함께 고발인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들었는데요. 마지막이 참 슬픕니다. 극우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세요. 말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저를 가지고 극우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조금만 확인하면 될 문제고 또한 지금 이게 광화문 광장을 지난 7년 동안 지켰던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특정 성향을 가진 분들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힘도 자제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좌익 세력들처럼 민노총과 같은 이런 애들처럼 우리 뭘 더 줘가 아니잖아요.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광장에 나와서 함께
서러움을 겪었던 어르신들은 오로지 이 대한민국이 아니 내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은 투박한 표현을 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절대 폄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어떤 특정인과 연결 지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걸 몰라도 이 광장에서 정말 열심히 싸워오신 어르신들을 폄하한다면 그것 또한 저는 그들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것입니다. 네, 우린 극우가 없습니다. 극우는 폭력성을 동반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오상동 단장님, 제가 따뜻한 국밥 사드릴 테니까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인사 짧게 하시고 얼른 가서 또 조사 받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민노총의 간부가 지금 간첩 혐의로 뭐 십수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대학에서는 어떤 특정 성향을 가진 애들이 지금 선동을 하고 있고 총장실 등을 점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지금 거대 야당인 이재명의 선고가 있고 25일에도 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과 그다음 황운하와 같은 이런 애들이 2심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이 민노총과 연대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열차를 출발했고 지금 국회의원 41명이 모여서 그러한 행동에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앞장서서 끌어내리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문재인 5년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감히 저런 사악한 무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국민의힘이 소모적인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을 바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하루속히 종식을 시키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한민국 전복 세력에 싸워야 될 그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순위를 정하시고 거기에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정준길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유해 박사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함께 투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얼른 들어가시고요. 저는 이제 광고 잠시 하고 방송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광고할 때 나가시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나가시면 안 돼요. 오늘 단장님이 아니고 여러분 나가시면 안 돼요. 네, 산도라지인데요.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도라지 골드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제가 또 이거 엉터리로 하면 안 돼서요.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당뇨,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에게 추천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서 기침과 천식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하루 한 스푼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아투TV 구독자 한정 3+3 총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태극기까지 딱 붙어 있어요.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구매하실 시청자분들은 010-7262-4455로 문의 바랍니다. 오늘은 먹는 게 아니네요. 저 먹을 수 있는 줄 알고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주는 게 또 없어요. 먹어야죠. 네, 그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단장님? 네, 뭐 사실 가서 조사를 받은 내용인데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네. 뭐 얘기할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우리한테 아까 하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지금 안 하게 냅두셨냐 이거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궁금해하시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정말 오늘 저희가 중요한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단장님. 네.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훑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병준 TV라고 있습니다. 이병준 기자가 있는데 이병준 TV를 통해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작성자 이름 국민의힘 게시판에 들어가서 작성자 이름으로 한동훈을 검색해 봤더니
갑자기 윤 대통령 부부를 거세게 비난하는 글들이 짜르르 나온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해서, 그 다음 또,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 이름으로 부인, 장인어른, 여러 사람들 이름을 넣었더니 또 그 사람들 이름으로 또 당을 좀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방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보도하면서 이 한계 사건이 시작된 거죠. 네, 근데요, 지금 현재 좀 반응이 특이해요. 한동훈은 한 대표와 무관하다고 하고, 한 대표 측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동훈이 아니라는 얘기가 도대체 뭡니까? 그 8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그러니까 8명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작성한 자는 1973년 한동훈 대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아니다 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말입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사실은 그칠 일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다른 누구다.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밝힐 수는 없지만 확인해 본 결과 당원인 동명이인의 어떤 다른 사람임을 확인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은 전혀 없고 갑자기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이병준 기자나 또는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유튜버들 또는 우리 그 당원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이 명백하다라는 이유로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쵸.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가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네. 진짜 있는 사실은요,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쓴 댓글이 있다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한동훈이 8명이 있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8명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8명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갑자기 한동훈 대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그게 대한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명시적으로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로 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누구임을 확인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갑자기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도대체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거냐. 그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진 거는 한동훈 대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해명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다라고 얘기하면 명백한 허위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그 누구도 그것이 한동훈 대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인지를 밝혀서 당원이니까 그 당원 게시판에 와서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은 징계해서 당에서 쫓아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허위 사실이니까 법적 조치를 한다고 얘기하니까는 다 황당해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73년생 한동훈이 아니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글쎄 김지영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그 광고에. 그런데 아마 그 한동훈이 여러 한동훈이 있는데 74년 한동훈은 글 쓴 사람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한동훈 대표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죠. 같은 이름인데 73년생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의 대응이 뭐가 잘못됐느냐? 한동훈 대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 왜? 그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쓴 글 내용을 보면 왜 국민의힘이 여당이에요? 대통령이 바로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여당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을 여당이게 만든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 여당의 당원 게시판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방하는 글들이 버젓이 있고 더군다나 그것을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글들을 썼기 때문에 더더욱 누구인지 진상을 밝혀서 그 사람을 당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이 우리 당 사람이 아닌데 우리 당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당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을 당원 게시판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당원 한동훈이 8명이라는 근거도 없죠? 지금 당원 한동훈이 8명이라는 것은 김종혁, 최고위원이 발언한 게 그게 전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김종혁 최고위원 이외에 그 누구도 8명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오히려 그 8명이라고 해가지고 더 의아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낯선 이름은 아니지만,
어떻게 당원 중에 8명이나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느낌상 별로 동의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다가 이번 사태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글들까지도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숫자를 8명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만약에요. 집안에 간첩이 있거나 네. 집안에 도둑놈이 있거나 이랬을 때 집에 도둑이 있어요. 저 집에 간첩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 네. 간첩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첩을 잡아야죠. 아니 근데 왜 간첩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을 잡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누구한테요, 야 니네 집에 지금 간첩이 들었어, 도둑이 들었어라고 하면 그 도둑을 잡으러 뛰어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도둑을 잡으러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 너가 지금 나한테 도둑이 있다고 했으니까, 간첩이 있다고 했으니까 너를 고소할 거야. 그렇죠. 8명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8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8명이면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거나 또는 자료 바로 사실관계 확인하면요. 누구 건지 바로 확인돼요. 당에서 눈꽃만큼의 의지를 가지면요. 8명 중에 누가 그 글을 썼는지 금세 확인이 되고, 그것이 확인되면 뭡니까? 그 사람을 당장 뭡니까? 글 못 쓰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더 나가서 뭡니까? 바로 출당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합니까? 압수수색 부분도요, 우리 주진우 의원이 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정당법 24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거는 압수수색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정당법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 24조 사항을 보면,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가면은 당원명부 조사가 가능해요. 범죄 수사를 위한. 그죠? 근데 오상종 대표가 지금 뭐냐면 고소해놨잖아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게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반드시 밝혀야죠. 그러니까 당원명부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24조, 정당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서, 그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면은 당에서는 이거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근데 저는 이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게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딱 발생하면 8명의 한동훈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IP를 바로 조사해서 한 명의 한동훈을 잡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당에서 바로 긴급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긴급으로 수사를 의뢰해서 우리 당대표를 이렇게 능멸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범인의 IP를 잡으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8명의 선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당의 사무총장이었으면요. 바로 지시해서 그 8명한테 당 사무처 직원한테 전화하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단장님 여기서 네. 하나만 단독 공개해 주세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무 감사 안 한다.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 부분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법적인 글도 아닌데 당무감사 요건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불법이 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되게 화가 났는데, 어떻게 불법적인 글이 아니에요?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잖아요. 내용 읽어 드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차기 대통령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재명에게 항복했다. 이재명에게 구걸했다. 이재명과 야합했다. 이재명에게 충성맹세했다. 이재명에게 대통령 호칭을 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허위사실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불법적인 글이 아니에요? 그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인을 살리려고 당과 당원을 이재명에게 팔아먹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에 팔아먹었죠? 30원에 팔아먹었습니까? 1000원에 팔아먹었습니까? 그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사 시절에 검사는 한동훈이 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술만 먹었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이게 왜 불법적인 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도 매우 잘못된 거고요. 더 문제는 그거예요. 당무감사의 요건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정말 동문서답하는 거 아시죠? 왜 그러니까 그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 당규예요. 당무감사는 어떤 때 하게 돼 있어요? 당 소속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위원 등 주요 당직자, 중앙당, 시도당의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의 그죠? 그런 어떤 비위 여부를 당무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사람이 지금 한동훈이라는 이 가계정을 쓰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이 사람 우리 당의 지금 주요 당직에 당대표인 한동훈을 빼고 한동훈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그냥 일반 당원 또는 책임 당원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일반 당원이나 책임 당원에 불과한 사람은요, 당무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일반 당원은 당무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단독 보도합니다. 사진 공개해 주세요. 오늘 국민의힘 일반 당원을 바로 윤리위원회에 제소, 즉 징계 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가 사진 준비했습니다. 지금 처음 단독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확대해 보시면요. 바로 나옵니다. 징계 요청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개시 요청서입니다. 바로 오늘요. 접수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인 황똥똥 씨입니다. 제출일자는 오늘 2024년 11월 14일 오후 한 3시경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똥똥 이름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계속 비방한 행위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당원 제6조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에 따라서 책임당원으로서 윤리위가 직권으로 한똥똥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로 징계 개시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지금 이해 가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당무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요. 네, 그게 법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면요. 당무감사가 아닌 윤리위에 바로 올려서 징계 요청서를 쓰게 되면요. 당원 게시판에, 단계라고 하죠. 게시판에 쓴 한똥똥을 어쨌거나 윤리위에서는 IP를 찾아서 이름을 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설명하는 게 잘못된 게 뭐냐면 이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무를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한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당원 또는 일반 당원에 불과한 사람에 대한 당무감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당무감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어떻게 이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더 나가서 근데 그건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의 당원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방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불법적인 발언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쫓아내야죠. 그럼 쫓아내려고 하는데 뭡니까?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보면요. 징계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당무감사 결과 징계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마치 검사가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또 다른 경우는 뭡니까? 이 윤리위원회에서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야 이건 사안이 중대하니까 바로 넘겨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무감사를 할 사안이 아니니까 당연히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제적 3분의 1 이상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해서 그렇죠? 징계 개시를 결정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네, 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조인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칼을 쓰죠. 주진우라는 의원이 이상한 말을 좀 오늘 많이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시정 안 하면 고발하겠다. 그거 당무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틈새를 이용해서 저희는 해냈습니다. 아무튼 징계 요청서를 했는데요. 네네. 김종혁 최고는 한동훈 당원 게시판 회원가입 안 했다. 감사를 왜 하냐 이런데 아니 회원가입 안 했다 이런 말도요. 좀 개그스러워요. 뭐 8명이고 그 73년생이 아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에서 동어 반복이 지나지 않는데 당원과 국민의 관심은 뭐냐면요.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비방을 한 그자를 찾아서 당에서 축출해야 된다.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자꾸 아무도 그것이 한동훈 대표라고 하지 않는데 김종혁 같은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계속 뭡니까? 그거 한동훈 대표 아니야라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장동혁 의원은 뭐랬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당원 게시판 윤 대통령 비방글 작성자 한동훈 실명으로 썼겠냐 그러는데요. 그게 실명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가려져 있었다고요. 그 한 땡땡으로 나왔죠. 그런데 네. 검색을 해보니까 네. 한동훈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한 똥똥으로 돼 있는 그 글이 검색이 된 거죠.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그죠? 그 글이 한 똥똥으로 돼 있지만 한동훈이라는 사용자 이름으로 글들이 올라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아니,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요, 여기 지금 아예 모르는 가계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계정도 잡거든요? 가계정도 아니에요. 실명을 쓰는 당원이 쓴 게시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명이라면서요. 그럼 8명 중에서 조사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왜 한동훈이라고 썼던 8명 중에 한 사람을 못 잡아내고 자꾸 아니에요. 한동훈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73년생 아니에요. 자꾸 말하면 너희 우리가 고소할 거야.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잡으면 되잖아요. 잡으면. 나머지 잡으면 7명 되는데. 전화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당직자도 시켜서 한 사람 앞에 하나만 해서 바로 확인해 보면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굳이 이걸 당무감사라든지 안에서 해결을 안 하고 경찰 조사까지 가게 하냐고요. 창피해 죽겠어요. 창피해서.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당무감사의 대상도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책임당원 중에 한 사람이 비분관계해가지고 징계 개시 요청을 하는 이런 어떤 사안을 만든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대표 아니라는 거 굳이 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8명이라고 하는데 8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8명이 맞다 치더라도 나머지 7명들 당직자 시켜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확인 좀 하시고요. 그 다음 그 사람 당에서 좀 축출해 주세요.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안 나가겠다고 하면은 그저 윤리위원회 동원해서 제명시켜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탈당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직자들은 뭐 합니까? 당장 그 사람 저희 탈당계 내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원들입니다. 당원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관심도 없어요. 당원들이 관심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요, 이 사태에서도 계속 김건희 여사를 뜯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 너희 단계 게시판 관심 갖지 말고 이리 와. 김건희 여사 얘기하자. 우리 거기 쓸려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에 왜 우리가 쓸려갑니까? 지금 우리는 단계, 내부를 단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부에 간첩이 있다면,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부터 끄집어내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이 있으면 덮어야 되나? 잘라야 되나? 아니, 왜 모기가 날아다닌대요. 암이 있으면요,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덮는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해가 안 가게, 우리가 성인인데 이해가 안 가게, 이거 아니야, 당무 개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훑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부분은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오늘 일단 김혜경이 150이 나왔어요. 네네. 뭐 150이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 보십니까? 150만 원, 300만 원 구형했는데 150만 원 나왔죠? 네. 그죠? 제법 중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은 일단 그 이재명의 판결인데 우리는 이거 말고요. 더 네. 중요한 걸 잠깐만 보겠습니다. 명태균과 김영선 영장 실질심사를 했는데요. 네네. 구속 여부가 밤늦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조심스럽지만은 명태균의 경우에는 구속될 걸로 보이고요. 아마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도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참 안타까운데요. 이 뉴스가 좌파들에겐 제일 좋은 놀이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요, 아까 충격적인 걸 하나 봤었어요. 자료에 아까 제가 보내드렸었는데요. 지금 어떤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기사가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뭐 지금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까
통화 원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명태균의 변호사이신 김소연 변호사가 페북에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거 아니다. 그거 가짜뉴스다. 제가 자료화면 아까 드렸는데 혹시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그렇죠.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안 했으니까 혐의 입증 못한다는 것이 명태균 씨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게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였나 봅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의 김소연 변호사의 페북을 제가 잠시 공유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짜뉴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가짜뉴스라고 이걸 올렸는데 웃긴 것은 이건 또 기사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기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좌경화된 언론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진짜 우리한테 보여줘야 될 걸 안 보여주고 이상한 걸 기사화시켜서 부풀려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와중에 이준석이요. 허은하까지 다 등장을 했는데 자, 이 기사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윤석열과 명의 통화 원인은 이준석이다. 총구 돌린 명태균 검찰 조사 확대하나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단장님 저 기사가 뭐죠? 네, 지금 이제 그 두 분의 대통령과 명태균의 그 통화 녹취가 하나 공개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통화를 하게 됐냐? 이준석이 이상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 대통령께서 경선하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놀란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얘기 듣고 명태균 씨가 좀 네. 약간 모자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5월 9일 날 새벽이면 네. 다음 날 공천이잖아요. 그쵸. 근데 5월 9일 날까지 아직 경선 안 했거든요. 네. 어떻게 그날 경선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 드디어 허은하 네네. 당대표가 튀어나옵니다. 네. 기사 보시면요. 여당이 명태균 의혹을 이준석으로 물탄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물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준석과 김종인은 수사를 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뭐 2022년 그 김영선의 공천은요. 이준석이 사실상 한 겁니다. 이준석이 한 거고 명태균, 김영선이 되게 친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짬짬이로 해서 김영선이 될 수밖에 없는 공천 기준을 정해서 된 건데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바람에 이제 조금 이제 모자란 거죠. 어떻게 보면 명태균. 근데 단장님, 네네. 불이 나면요. 네네. 발화점에 불을 끄면 돼요.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명태균이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연기가 쫙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불난데를 안 보고요. 연기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우리 아니 이 사건 시작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정 변호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발화점이 어딘지. 자, 그 당시에 공천은 누가 했습니까? 2024년 거 얘기하는 거 2022년 22년이죠. 2022년도에 이준석이 했죠. 당대표였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당대표인데 왜 자꾸 이걸 다른 데로 돌려요? 당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관위원장은요. 윤상현이었어요. 네. 윤상현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준석이 임명했다니까요.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뉴스 하나를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민정이에요. 오랜만에 듣는 고민정입니다. 고민정이 주민들 이재명 판결보다 김 여사 더 관심. 당 분위기는 이재명 무죄. 이거 한마디 합시다. 이재명 무죄 가능합니까? 아니 당에서는 당연히 무죄라고 해야지 이재명한테 안 찍히죠. 근데 당내에서는 당연히 무죄 그러겠지만 저는 고민정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무죄라고 본인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겠어요. 이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고민 좀 하고 얘기해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자, 그런데요. 아니 지금 그곳 주민들이 광진 을주민들이잖아요. 얼마나 똑똑한데 그 주민들이 이재명 판결보다 김 여사에게 관심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재명 판결은 당연히 유죄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 여사한테는 아유 김 여사 불쌍하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지금. 자, 이처럼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기사를 어떻게 몰고 싶냐면요. 야, 너희들 다른 거 보지 마. 무조건 김 여사로 와. 단계 게시판 그런 거 보지 마. 그게 누가 쓰던지 뭐가 중요해. 그거 그냥 윤석열, 김건희 욕한 거야. 신경 쓰지 마. 그 관심 끊어.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요, 침묵하는 자가 범인이고요. 아니라고 강력한 자가 범인이란 말이 있었는데요. 고민정까지 나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더 관심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드디어
제가 발화점이라고 했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준석입니다. 네. 작심폭로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 시장 후보 공천 요구 윤석열이 했다. 검찰서 진술하겠다. 네. 지금 자,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이준석이. 본인은 당대표이지만 모든 공천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준석의 태도였어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께서 말입니다. 일체 관여하지도 않고 권한도 없는 이준석한테 전화해서 지금 이준석이 말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 당선인께서 당시 당선인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께서 왜 이준석한테 얘기해서 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이준석이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본인은 자꾸 회피하려고 자꾸 대통령한테 미루려고 하는 거지만 결국은 도끼로 자기 발등 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 변호사님 보시면 네.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이 명태균과 그 이준석 네. 그리고 그 코 파는 사진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죠. 그리고 이제 뭐 천하람 그리고 허은아 등등 이렇게 다 있었는데요. 결국 준석이로 이제 점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요번에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뉴스 토마토에서는 그것이 우리 영부인의 어떤 공천 개입 문제로 만들려고 이거를 계속 공작하고 꾸몄지만 요번에 영장 청구된 사실을 보면 뭡니까? 저 지역에 창원의 저 지역의 지방선거 관련한 공천비리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사건이 어떻게 영부인이 개입됐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명태균 때문에 하도 좌파들이 흔들어놔서 불안하시겠지만 내용의 본질을 보면요. 없어졌어요. 영부인의 어떤 이 공천 개입 부분은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김종인과 이준석에게 이제 드디어 발화점이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공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2022년은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짜뉴스에 속지 마시고요. 흐트러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집중을 해서 들어와 보시면 정말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우리가 현명하게 안다면 2022년 공천은 이준석이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준석이었고요. 명태균 씨가 친했던 것도 이준석, 김종인이었어요. 갑자기 이게 정신없이 흩어져 가고 있는데 이 초점이 다 김종인과 이준석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준석이었다는 걸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자꾸 김건희 여사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바로 고민정이 고민 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뉴스에 또 속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흐트러져서 정말로 여사님과 윤석열 대통령 이러는데요. 끌고 들어와도 진실이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난 지금 내일은 지금 일단 이재명의 판결인데요. 네네. 뭐 구속됩니까? 아니 구속은 안 되죠. 지금 네. 회기 중 아닌가요? 맞습. 회기 중에 그 국회의원이 어떻게 구속이 됩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쨌거나 판결이 나와도 얼굴은 들고 다니겠죠? 뭐 관건은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구형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근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하급 직원이었던 고 김문기 씨를 뭐 알았네 몰랐네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건에 그 위증 공소 사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2개예요.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람을 뭐 몰랐다 알았다 이거고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이거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 이것이 진실인지 여부예요. 전자의 경우에는 저는 경우에 따라 무죄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자는 확실하게 유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유죄가 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434만 원 토해내야 되고요. 434만 원요? 네네. 억 원. 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434억 원 토해내야 되고요. 민주당 돈 많기 때문에 434억 원 토해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능 본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좋은 시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 107돌이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아닌 탄신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과 예수님인데, 이렇게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웅이자 정말 대한민국의 아버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직접 가셨는데요. 너무나 건강한 얼굴에 다들 행복했다, 눈물이 났다, 너무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저 역시 건강하신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들에게 한마디 메시지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건강함에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영장실질심사도 있는데 결과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제가 후룩 잔치국수를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법정 구속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아투TV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도 100만 가서 골드 버튼 한번 받아보고요. 제가 오늘 라이브에서 좀 많이 보게 하고 싶은데 아까 어디에 라이브가 어디 다른 데랑 물려가지고 한 30분을 좀 지체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진짜 4,500명 될 때까지 방송을 달리고 싶었지만 다음 주 화요일, 여러분 매주 화요일 목요일 5시에 유여회의 적반하장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즐겁고 행복한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라이브 시청자 숫자는 유여회를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뿐만 아니라 구독자가 늘어난다. 유효회 때문에 구독자가 늘어났어. 그러면 제가 아유 저 때문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뒤돌아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알았냐? 자, 시청자 여러분, 많은 친구들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따발총 교수님 만세 그러는데 제가 말은 빨라도 발음은 정확해서 오상종 단장이 제일 어려웠어요. 거의 깡콩깍지 앙콩깍지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 내일 좋은 일이 가득할 거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요. 링크 많이 퍼서 날라주셔야지만 제가 또 신나게 방송합니다. 그래도 1000명을 넘겨서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저 약간 우울했었습니다. 자, 화요일에 목요일 여러분 빨리 외우세요. 화요일 5시, 목요일 5시. 무슨 날? 유여회 적반하장 보는 날. 그리고 아투TV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 함께 잔치국수 먹으러 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수가 완전히 공멸하고 괴멸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그들의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